그렇게 말씀하셨죠? 있죠? 150억, 300억까지도. 내년에 나오는 게 300억짜리가 있답니다. 거기는 이제 이거를 네. 다른 영역이죠? 다른 영역. 네. 하나, 둘, 열.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일입니다. 네, 이주석입니다. 자, 오늘은 비를 뚫고 저희 이주석 매니저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네, 고급 주택, 고급 빌라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왜 날려먹고? 사실은 저번에 영덕 갔다가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찍은 게 있어요.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 오디오가 수음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다시 새로 찍는 부분이라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죠? 그걸 또 하필 오늘 이 비가 오는데 120mm가 쏟아지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오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와야 된다면서요. 찍어야 된다면서요. 그거는 네. 이주석 매니저님께서 의지가 오늘 너무 강하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찍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덕을 다녀온 이유가 뭐 여행보다는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현장이 있어서 거기 임장을 먼저 미리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은 영덕을 처음 가봤고 얘기는 들었죠. 이제 뭐 대게나 이런 걸로 얘기는 많이 들었고, 근데 갔는데 이제 관광지라고 해서 이제 공원들이나 당연히 뭐 바다는 좋고 공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숙박시설은 좀 별로였고. 그렇지.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고급 빌라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고, 고급 빌라트 그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그거였죠. 이제 PH129나 이제 청담 에테르노. 네, 에테르노. 네. 고급 빌라트라는 게 이제 고급 빌라와 있고 이제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형대 큰 게 많이 없어요. 물론 이제 큰 평형대들도 있어요. 아이파크? 뭐 아이파크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이제 일반 대단지형 아파트 보면은 많이 커야 이제 40평, 50평대. 그러면 실면적은 당연히 더 줄어들겠죠. 평형이 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강남권에서는 고급 빌라 이런 데서 되게 많이 거주하셨어요. 뭐 대표적으로 청담동 오솔길 블록도 있고 논현동 뭐 이런 쪽에 그런 고급 빌라 전용 한 50평 정도까지 나오는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고급 빌라 그런 큰 평형과 아파트가 합쳐져서 고급 빌라트라는 개념이, 저는 그냥 그렇게 불렀으니까 뭐 그래서 그런 고급 빌라트 같은 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그쪽 블럭에 좀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그 조영남 씨 이제 거주지 뭐 상지카일룸 요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크리스 빌폴라리스 이런 것들 공급이 됐어요. 그리고 청담동 이제 영동대교 남단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한남대교 남단 잠원동에 네. 한남대교에서 강남으로 쭉 넘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한강에 붙어 있는 것 중에 높은 건물 3개 이렇게 쭉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지오빌 빌라트, 빌폴라리스, 그리고 띠에라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같은 제가 말씀드린 고급 빌라트 개념인 거고, 그 3개 건물 뒤쪽으로 보면은 잠원 카일룸이 또 있어요. 이 같은 이제 카일룸 시리즈인 거고, 근데 이제 청담동에 있는 거를 보통 이제 카일룸 1차, 2차, 3차, 그리고 그쪽에 있는 거 이제 아예 그냥 지명을 붙여서 잠원 카일룸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치 카일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강남권에서는 이 고급 빌라트가 약간 카일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카일룸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장충동에도 하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고급 빌라 이런 빌라트 특징이 보통 한 층에 한 세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되게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용은 못해도 50평 네, 이 정도까지 나오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서비스 면적이 들어가죠. 아파트니까 그걸 확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훨씬 더 넓게, 그리고 프라이빗하게. 당연히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 이런 건 굉장히 고급스럽고, 뭐 주차 시설 뭐 당연히 뭐 세대당 못해도 기본 뭐 좀 작은 부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2세대, 뭐 큰 데 같은 경우는 4대까지. 뭐 에테르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대당 한 5대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일단 밖에 나가 있을 때라 뭐 홍보관이나 이런 걸 보지 못했고 자료도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영상이나 다른 이미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 이제 PH129랑 이제 견줄 수 있는 뭐 금액면이나 다른 이제 내부 뭐 시설이라든가 봤을 때 견줄 수 있는 게 일단 에테르노랑 PH129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게 보시는 게 PH129이신가요?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이건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봤던 거는 마크리스까지였어요.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내부를 보고 내부 컨디션 보고 각 층의 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고객분들 모시고 가서 본 거는 마크리스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PH129는 뭐 못 봤고 그리고 에테르노도 당연히 못 봤죠. 근데 보지 않은 걸 제가 이렇다 저렇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그걸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근데 당연히 좋겠죠. 이런 거는 근데 입지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PH129는 어쨌든 대로변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테르노 같은 경우는 북향이란 말이에요. 한강뷰가 나오려면 전부 다 북향으로 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도로로 보자면 거기는 청담동 오솔길게 조그만 2차선 도로인데 그 블럭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취향 차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로가에 나와 있는 걸 싫어하시는 거지. 뭐 정숙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시는 분들은 그쪽을 선호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나 보이는 거잖아요. 뭐 상징성의 면에 있어서는 PH129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부지라고 한다면 부지는 제가 자료를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에테르노가 좀 더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지 면적 자체는. 네. 예.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이 있겠죠. 장단점이라고보다는 차이점.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일단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1위 PH129. 에테르노는 아직 입주를 안 했으니까 완공이 안 됐으니까. 근데 되면은 아마 좀 이게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고급 빌라트라는 네. 것들이 뭐 잠원동에도 있고 음. 뭐 대치동에도 있고 음. 청남동에도 있고 네. 해요. 네.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게 하이엔드 오피스텔 청담동 아니면 그게 무슨 하이엔드 오피스텔이야라고 내가 말씀하셨어요. 언제 또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있죠? 네. 아니 영상에 남아 있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입지가 중요하다. 그만큼 입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러니까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은 그 입지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식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거는 좀 논외이긴 한데 갤러리아 폴에 처음에 성수동 들어간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했어요. 네,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최고급 주거 시설로 주상복합이지만 최고급 주거 시설로 들어갔는데 강남이 아니라 성수동? 그러니까 의아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담동은 어쨌든 간에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그런 이미지가 구축이 돼 있는데 네, 청담동 사모님? 뭐 그런 걸로 이제 뭐 청담동 며느리, 뭐 청담동 사모님 이런 이미지가 구축이 돼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도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다르고 민도라고. 조금 다른 얘기로 하면 시민 의식이라든가 이제 전체적으로 거주층에 대한 그런 뭐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부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대치동이나 도곡동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강남권은 뭐 다 그렇긴 한데 뭐 그렇다고 다른 데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렇긴 한데 일단 사람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청담동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주거지라는 인식이 크단 말이에요. 아니죠. 예전에는 도곡동 아니었나요? 도곡동 대치동 아니었나요? 대치동 도곡동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데지. 그리고 뭐 성북동도 그렇고 성북동, 그렇고. 성북동, 평창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통적인 부촌이라고 할 수 있죠. 전통적인 부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촌에 대한 그 고급 주거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건데 예전에는 고급 주거지 그러면 일단은 물가에 있는 걸 안 좋아했어요. 맞아요. 그건 네, 물가에 있는 걸 안 좋아했기 때문에 산 높은데 일단은 펜트하우스도 그렇고 약간 그런 성북동, 평창도 그렇고 높은 데를 선호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북동이나 평창동이나 그렇게 주로 단독주택들이 많았던 거고 넓은 부지에 집 크고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거는 이제 뭐 살아보신 거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리가 좀 맞아요. 힘들어요. 네. 그러니 당연히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편의성이란 부분은 비교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아파트를 조금 더 고급화시키고 고급 빌라의 특징을 가져오고 이런 고급 빌라트라는 게 이런 개념에서 생겨난 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들어가 보면 층고 되게 높아요.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그렇죠. 이제 그리고 뷰라는 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게 됐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 뷰를 많은 분들께서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고급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뭐 내부 크고 고급 자재 쓰고 해서 고급 주택이 아니라 희소 가치라는 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을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가장 눈에 먼저 보이는 게 집에서 가장 중앙은 이제 거실이잖아요. 거실에서 이제 희소 가치성을 줄 수 있는 게 당연히 뷰겠죠. 그게 뭐 한강뷰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 서울숲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보통 서울에서는 일단 한강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그런 뷰가 집이 가질 수 있는 희소가치와 차별성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 참 돈 많으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들어 더 많아졌죠.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고급 주택 같은 이제 분양을 딱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펜트하우스가 나가요. 이게 일반 호실보다 2배 정도 가격이 비싼데도 펜트가 왜 비쌀까요? 방금 말씀하신 희소가치 때문이겠죠. 그렇죠. 희소가치, 뷰 가질 수 있고, 더 크고. 더 높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나라에 진짜 돈 많은 사람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보세요. 매매에서 펜트하우스가 거래가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겠죠. 네. 하지만 분양은 바로바로 돼요. 바로바로 돼요. 네. 일단 초기 들어간 금액도 그렇고, 그리고 매매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다르니까 분양 쪽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분양가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음. 네. 그래서 뭐 건물이 하나 올라가면 펜트 세대는 뭐 많아야 2개. 구조에 그렇지. 따라서 뭐 빌라트 같은 건 한 세대. 한 세대죠. 네. 근데 뭐 오피스텔은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네. 그거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희소 가치가 다르단 말이죠. 물론 당연히 주거 컨디션은 더 뛰어날 거고, 대신에 그만큼 비싸죠.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싸죠. 그거는 솔직히 좋은 입지에 그런 좋은 컨디션에 그런 주택이 됐든 뭐 아파트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올라간다고 하면 펜트는 가장 먼저 빠집니다. 딱 시작하기 전에. 아, 보통 시작하기 전에. 네, 맞아요. 시작하기 전에 그냥 끝나죠. 끝나더라고요. 네. 내가 1등으로 딱 왔어. 하지만 펜트는 이미 없습니다. 맞습니다. 없습니다. 뭐 빌라트 얘기를 마저 하자면, 빌라트가 들어갈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블럭이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데 그냥 시기를 보겠죠. 되긴 될 거예요. 왜냐면 공급될 데가 없으니까. 지금 제일 비싼 게 얼마나 그랬었죠 그때? 150억. 그럼 만약에 다음에 나올 고급 빌라트 얼마에 나올까요? 뭐 300억까지도.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내년에 나오는 게 300억짜리가 있답니다. 거기에 테르노 옆에. 300억짜리 아니 청담동 말고요. 어디요? 잠원동에 잠원동에. 잠원동에 300억짜리가 나온답니다. 잠원동에 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평수를 무한정 넓힐 수 없어요. 그렇겠죠. 다른 게 아니라 뭐 넓히고 진짜로 뭐 희소가치 있게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취득세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취득세라는 부분이 있어서 호화주택으로 들어가면 5배 준 거예요. 네, 그게 그러면 지금 고급 빌라트 같은 경우는 다 호화 주택 아니죠. 아닌가? 아니죠. 기준이 야. 있죠. 기준이 딱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딱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면적은 따로 나와 있어요. 그거를 넘어가면 호화주택을 해서 중과세를 5배를 맞아요. 5배가 맞을 4배인가 5배인가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딱 그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서비스 면적을 많이 넣죠. 그거는 이제 뭐 수분양자분들이나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뭐 맞게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서비스 발코니 공간을 쓸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취향에 따라. 근데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발코니 서비스 면적 들어가고, 뭐 아파트는 대부분 확장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84 타입이 조금 더 넓어지고, 고급 빌라트 같은 경우 전용 면적 자체가 크잖아요. 거기에 이제 각 베이마다 다 서비스 면적이 있을 거고, 그걸 다 확장을 시키면 이제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제 뭐 부동산 사이트 보시면 면적을 보면은 다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딱 그 안 넘어가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그거를 뭐 물론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세금 더 많이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여기보다 더 크지 않게 해도 이 정도 충분한데 굳이? 그렇다면 내년에 나올 물건, 다음번에 고급 빌라트로 나오는 물건 자체가 300억으로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잠원동은 야. 몰랐네요. 그럼 가격도 지금 말씀하시는 호가잖아요. 국내 1위죠. 네, 호가잖아요. 네. 호가인데 300억이 분양가로 나올 것이다. 나올 수도 있죠. 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어차피 50억이든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건 그렇죠. 네. 저희가 그죠. 거기는 이제 이거를 다른 영역이죠. 다른 영역. 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맞죠. 뭐 당연히 그분들이 이제 보는 시각이나 이런 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시지 않으신가요? 제가요? 저는 제 한 몸 놓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무튼 그래 고급 빌라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그러면 고급 빌라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당연히 일단 입지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뷰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부 구조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내부 시설. 그리고 컨시어지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이나 이런 강남권에 공급되는 고급 빌라트 같은 경우 컨시어지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갤러리아 포레가 그런 걸 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 이유는 당연히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고 한 거는 물론 이제 뭐 새로운 시도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성수동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쓴 걸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뭐 수영장도 들어가고 뭐 사우나 그다음에 카페부터 시작해갖고 다 입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시 당연히 이제 요구 사항이 생기죠. 앞으로 더 공급될 것들은 그런 부분도 당연히 다 완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되고 고급 주택이라고 한다면 그런 건 약간 보편화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 분양됐던 것들은 없겠네요. 그렇죠. 뭐 보안은 철저한데 그런 약간 컨시어지 개념은 조금 약하죠. 물론 하이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람이 상주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들은 들어가 있었어요. 당연히 뭐 이제 골프 연습장 같은 건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개인 영화관부터 시작해 피트니스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근데 크진 않죠 규모가. 그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컨시어지라는 개념은 딴 게 아니죠. 입주민 편의 서비스잖아요. 상주 직원들 다 있고 그런 개념은 아니었죠. 그냥 시설에 들어가 있던 거였고 뭐 당연히 관리는 하지만 이전 고급 빌라트 같은 경우는 관리실에서 그냥 보통 관리하고 당연히 뭐 입주민분들의 이제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컨시어지 서비스가 토레 이후부터 이제 약간 보편화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고급 빌라트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딱 결론 한번 내어주세요. 뭐 고급 빌라트가 처음에 공급이 되면 다들 처음에 가격을 보고 아 비싸 언제 되든 처음 분양 나오는 것들을 보면 다 비싸다고 하세요. 하지만 그 비싼 것들이 이제 분양 마감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그 가치는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지진 않는다. 아직까지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단적으로 제가 가장 자주 들락날락 거렸던 게 마크리스를 가장 많이 갔었는데 40억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제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가 찍힌 게 60억이에요. 20억이 올랐어요. 근데 호가는 그거보다 더 높아요. 네. 이런 게 하이엔드 시장이고 고급 빌라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거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정적이잖아요. 뭐 몇 분 안 되시죠? 네. 오늘 이제 이주석 매니저님과 이제 고급 빌라트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 나눠봤고요. 다음번에는 뭐죠? 다음 컨텐츠는 이제 강북. 이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다 알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참고만 하시는 거라고요. 참고. 저희는 참고용입니다. 네. 참고용이고 그냥 저희는 이제 이주석 매니저님께서 예전에 경험하셨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썰을 푸는 거지. 뭐 그렇죠. 맞잖아요. 네. 혹시나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댓글 달아주시면 악플도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강북에 있는 고급 빌라트